오늘도 참 많이 그립죠. 누군가가 그립고 그 시절이 그립고 그때의 나 자신이 그리운 날이 있어요. 이별한 사람만 그리운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의 나보다 더 밝았던 누군가를 사랑하던 나 자신이 그리운 날이죠. 오늘 이 시간 감정 약국은 당신의 그리운 마음에 숨 쉴 공간을 열어드릴 겸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하지요.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불쑥 찾아오고 그냥 견디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진하게 번져오는 감정입니다.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립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마음속 어딘가가 저릿저릿하게 아립니다. 그리움은 꼭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기도 해요.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고 숨이 가빠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던 향기나 음악이 어딘가에서 스치면 순간적으로 그 시절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그리움은 과거의 애착 대상에 대한 감정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남겨두고 그 사람과의 기억을 뿌리처럼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엔 지금 곁에 없는 사람이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은 익숙함을 통해 안전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움은 결국 그 사람과 함께였던 익숙하고 안정적이었던 나를 다시 불러내려는 무의식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별 이후 그리움은 곧 부재의 감정입니다. 사랑을 주던 사람, 말을 걸어주던 사람, 나를 눈빛으로 어루만져 주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뇌와 심장은 그 부재를 견디기 위해 끊임없이 그 감정을 다시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따뜻함이 그립고 그때의 내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웃고 울던 나 자신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그리움은 종종 자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나는 지금보다 더 순수했고, 지금보다 더 용기 있었고, 지금보다 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나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약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눌러 담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올라오고 밀어낼수록 더 거세게 흔들립니다. 그리움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만 그 사람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고 그 시절의 내가 아련하게 떠오른다면 그 감정을 껴안아 주세요. 그건 아직 당신 안에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그리움은 언젠가 당신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아프더라도 이 감정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깊어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그리워도 괜찮은 날입니다.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달을, 별을, 구름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는 것들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그리움과 닮았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고 아무리 쳐다보아도 대답 없는 것들. 우주는 그런 감정을 조용히 품어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존재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내가 이상한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조용히 다그치곤 하지요. 하지만 우주는 말합니다. 감정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억지로 막을수록 더 큰 소용돌이를 만들 뿐이라고요. 그리움은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 안에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달빛이 쏟아지는 밤이면 그리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조용한 새벽이면 그 마음은 더욱 또렷해지고 오롯이 혼자가 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당신을 잊었을까요? 혹은 당신처럼 가끔은 이 밤을 멈춰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라도 당신을 떠올리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움의 가장 잔인한 점이자 가장 아름다운 이유이기도 해요. 확신이 없기에 우리는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고 의심이 있기에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을 의미를 찾는 존재라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도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느꼈고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껴안기 위한 과정이에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성장시킨다고도 말합니다. 그리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감정은 결코 약함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수천 년 전 빛을 내고 사라진 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지금도 보고 있죠. 그리움도 그래요. 그 사람은 떠났을지라도 그 사람이 남긴 빛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지금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감정은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당신의 그리움이 조금은 가볍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감정 약국은 그 흐름을 조용히 함께 걸을게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은 되돌리지 말라고, 지나간 사람은 그대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랑했던 기억은 꼭 어릴 적에 읽던 동화책 같아서 한 장 한 장 덮어도 어느 날 문득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쳐보게 되죠. 당신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도 그건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감정, 그 사람과 함께일 때의 나, 그 따뜻함과 안심, 웃음과 떨림,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그리운 거겠지요. 그리움은 한 폭의 오래된 그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짙어지고 조금씩 새로운 감정으로 덧칠되어 전보다 더 또렷하게 떠오르곤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회로의 미완성이라 부릅니다. 헤어짐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감정을 완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혹시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자신을 놓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 말엔 함정이 있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해도 타이밍이 다르고 마음의 방향이 어긋난다면 결국 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재회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쩌면 바닷가의 등대와도 닮았습니다. 아무 배도 오지 않는 바다를 향해 밤마다 불을 밝히며 기다리는 등대. 그 빛이 닿기를 바라는 곳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를 그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등대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자신도 결국 육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불을 밝히며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등잔불은 점점 지쳐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가끔은 나뭇잎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간 다음에야 자신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알게 되듯이 그 사람도 그렇게 멀어져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감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알아봐 주는 일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좋아하던 동화 속 주인공은 언제나 긴 기다림 끝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날 정말 사랑했던 게 맞냐고,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냐고. 하지만 회피형, 두려우며 회복되지 않은 상처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사랑할 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상처 줄까봐 아니면 상처받을까봐.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회를 기다리는 일이 단지 감정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해석하고 그 속에 있는 상처까지 이해하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그 기다림은 상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마치 언 땅에 뿌리를 내리는 작은 씨앗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어 보여도 당신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사랑의 끝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당신 자신이 꼭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재회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쓰는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해보기도 하고 너무 그리워서 괜히 탓해보기도 하고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찾아보다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했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리움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밀어낼수록 더 거세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움을 지우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도 괜찮고 잊고 싶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을 삼켜버리게 두지 않는 것, 그것만이 지금 가장 필요한 마음의 루틴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어두는 글쓰기. 그리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대신 글로 꺼내보세요. 꼭 잘 쓴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오늘 그 사람이 왜 떠오르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냥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글쓰기는 감정을 밖으로 배출하는 출구예요.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감정들이 한 줄의 문장으로 눈앞에 놓이면 그제야 조금은 분리되어 보이고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 꿈에 나왔어요. 눈을 떴는데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꺼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들여다봐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운 목소리에게 편지 쓰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못다 한 말이 있다면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때 나는 많이 부족했어. 그걸 지금에서야 알아. 그래서 내가 떠난 게 이해되기도 해. 나는 아직도 내가 웃던 눈빛을 기억해. 그게 너무 따뜻해서 다시 보고 싶어지는 날이 많아. 그 편지를 쓰는 건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정리하고 지금 여기에 나를 안아주는 과정이에요. 그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덜 요동치게 될지도 몰라요.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붙잡아두기. 그리움은 대부분 과거로 끌고 갑니다. 함께 웃던 순간, 붙잡지 못한 뒷모습, 못다 한 말들이 계속 지금을 잡아당기죠.
이럴 땐 의도적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루틴이 필요해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햇살 아래서 눈을 감아보고 창밖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현재에 묶어주는 닷이 됩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 지금 나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 그 짧은 인식 하나가 그리움의 거센 물결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감정을 흘려보내는 산책, 걷는다는 건 마음을 앞으로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생각은 뒤로, 발걸음은 앞으로.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걷거나 그 사람과 자주 걷던 길을 일부러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 길 위에 새롭게 덧이 펴지는 내 발자국들이 언젠가는 기억을 바꿔줄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새겨줄 테니까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명상. 명상은 감정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아, 내가 지금 그립구나. 아직도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마음속의 파동을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숨 쉬는 것. 깊은 호흡과 함께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잠시라도 옅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명상은 무언가를 잊게 하기보다 잊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과 했던 것을 나만의 일상으로 다시 채우기. 그 사람과 함께 갔던 카페, 들었던 노래, 좋아하던 음식이 모두 그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 위에 나만의 일상을 덧입힐 수 있어요. 혼자서 다시 그 길을 걷고 다시 같은 카페에서 책을 읽고 그 노래를 들으며 다른 풍경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의 자리였던 공간에 조금씩 나만의 이야기를 덧칠해 나가는 건 그리움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색으로 겹겹이 감싸주는 일이에요. 이 모든 루틴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깊은 마음의 작업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작은 걸음으로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그리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나를 더 잘 알게 해주는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별은 끝이 아니에요. 감정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감정이 더 크게, 더 깊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 상태를 감정 미해결 상태라고 불러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데 헤어짐이라는 급작스러운 단절 앞에서 그 감정은 멈추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맴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리움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잘못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그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재회심리학에서는 이별 후 사람들의 마음이 흔히 세 단계로 나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끝났을까? 혹시 잠시 멀어진 거 아닐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이 휴대폰에 뜨길 기다리고 가끔은 그 사람의 SNS를 몰래 보며 흔적 하나라도 찾고 싶어 하죠. 두 번째는 분노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왜 나는 더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이 감정은 너무 힘들지만 사실 이 시기를 지나야 감정은 진짜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 아, 정말 끝났구나. 이 말이 마음속에 내려앉는 순간이 오면 비로소 그리움이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 세 단계 중 어디쯤에 있나요? 혹시 아직도 첫 번째에 머물러 있다면 괜찮아요. 모든 감정엔 저마다의 속도가 있어요. 누군가는 몇 주 만에, 누군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 흐름을 무시하지 않고 제자리에서라도 마주하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이 말은 해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혹시 그 사람도 아직 날 기억할까? 이런 마음의 대화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이 자꾸만 작아진다면 그건 건강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존감의 무너짐이에요. 그 사람이 날 떠났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당신은 그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증거고, 이제 그 사람 없이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재회 심리학에서는 재회를 가장 가능성 있게 만드는 조건을 이렇게 말해요. 상대가 당신을 잊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단단한 모습으로 자신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을 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 당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재회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 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를 지켜야만 해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피하지 않고 그 감정의 물결 위에 가만히 떠 있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지나야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정말 우연처럼 그 사람이 다시 당신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문득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올지도 모를 재회에 기대는 대신 확실히 존재하는 자신에게 집중해야 해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 없이도 스스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립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움을 품고도 꿋꿋이 하루를 살아내는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잠시 감정 약국에 기대어 쉬어가도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를 끝맺을 시간이 다가왔네요. 처음 이 영상을 틀었던 당신은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도 깊이 그리워했고 보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하루하루가 버거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 동안 그 마음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시간만으로 아물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는 걸요. 그 사람과 나눈 대화, 웃었던 기억, 함께한 공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의 흔적처럼 남아 계속해서 현재를 흔들고 있다는 걸요. 그리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만이 끝나고 나서도 그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당신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 감정을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놓아주는 연습. 고마웠어. 함께했던 그 시간, 내가 몰랐던 내 마음, 그 모든 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품은 채 다시 나의 길을 걸어갈게. 이 말을 마음속에서 속삭여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말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들려주는 고백이니까요. 당신이 지금 어디쯤에 있든 감정 약국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을 너무도 보고 싶은 밤에, 눈물이 이유 없이 흐르는 아침에 언제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내고 있는 그 하루가 그리움 너머로 가는 작은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이 감정들도 언젠가 당신을 지켜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감정 약국은 당신이 괜찮아지는 그날까지 늘 여기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줘서